안녕하십니까, 지광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응용역학이나 구조공학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쪽하고는 약간 상이하지만 현장에 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최근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오션 엔지니어링에 아마 거의 억셉트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기법에 대한 저희가 개발한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적용 예시를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요인데요. 이 건설 사업은 다양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드리는 예산,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획 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 실시, 구매 조달 각 단계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해상폭력에서도 역시 투입되는 자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첫 번째로 해상폭력 설치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터빈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기초가 약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나 수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해상폭력 분야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여러 편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해상폭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령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풍항 조건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그 사이트에 대한 조건들,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조건들, 그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풍항 조건이나 현장 조건은 상관관계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들에서 그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각각 평가 항목에다가 가중치만 여기 0.17부터 해서 0.1까지 가중치를 기계적으로 부여해서 이 선형적인 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법입니다. 저희 개발한 기법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관관계를 떻게 평가를 하고 이 상관관계를 최종적인 의사결정에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MCDM이라고 하는 것은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이라고 다중 요인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법인데요. 저희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평가 대상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건 사람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 여기서는 이제 통계학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을 여기 도입을 했는데요. 이 통계학과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통해서 이 상관계수가 있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평가하는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발주처에서 매우 익숙한 그 쌍대비교 계층적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기법의 특이사항은 이제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발주 기관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평가이지만 또 발주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무 적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이제 해상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했지만 단지 해상폭력이 아니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앞으로 타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용 데이터 구축입니다. 저희가 이번 그 example에서는 모노 파일, 그다음 포스트 파일 자켓, 프리 파일 자켓, 석션 버켓 네 가지를 지금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공성하고 경제성, 또 위험성, 사회적 환경적 평가 등을 각각에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지금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164명의 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학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좀 축소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고유치 분석인데요. 이러한 기법은 이제 내진 평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기법인데 어떤 이제 통계적인 그 다이나믹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이나믹 시그널은 고위치 공간에서 다시 그 재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고위치에 따라서 고위치 값이 큰 것이 전체적인 거동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고위치 값이 작은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고위치 부분이 큰 부분만 유지해 가지고 전체 고동을 러프하게 큰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도 정리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네 가지 것을 요인 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베리맥스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고위치 공간에 이제 직교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직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층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서 각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뭐 서너 가지의 판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재정리되면은 이 요인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쌍대 비교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절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예시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예시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한테 제공한 자료가 시추조사 결과하고 수심 분포도, 안반 심도 분포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해수위, 제형기관별 설계 해수위들을 제공을 해서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전문가한테 제공할 때 총 18개 평가 기준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구성했는데 시공성에서 6개, 경제성에서 3개, 위험성에서 역시 3개, 그 다음에 특이하게 저기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도 동일한 평가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의사결정 회의에 가보면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포인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적인 포인트, 환경적인 포인트를 지적하고 들어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틀에서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에서는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녹여낼 수가 있는 아주 직관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총 18가지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다 평가를 했고, 이 164명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얻어진 상관계수를 보게 되면은 설계기술 성숙도하고 사업지 환경 리스크를 봤을 때는 이 상관계수가 약 48% 정도 상관계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금융지원 리스크하고 보험 인수 리스크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80% 상관계수가 정량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하고 공법별 소음 환경 기준, 환경 영향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60% 이상의 상관계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하면 상관계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큰 장점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그 리스폰스, 그러니까 평가에 영향을 주는 그 인자를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직교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직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팩터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 저희가 네 가지 팩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회 환경적인 영향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 및 투자 리스크, 세 번째가 현장 조건, 생애 주기 비용이고, 각각 이 네 개와 애초에 처음에 구성했던 18개의 평가 지표하고 상호 연관성은 여기 컬러로 마킹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보시면은 각각 구조물별로 석션 버켓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회 환경적 영향에서 가장 좋은 지표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프리파일 자켓에서는 두 번째 기술 및 투자 리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세 번째 현장 조건에서는 포스트 파일 자켓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생애 주기 비용에서는 모노파일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가지 이 팩터를 가지고 쌍대 비교를 실시했는데, 각각 쌍대 비교를 실시했을 때 최종 점수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종 결과만 보시면 모노파일이 0.127, 그 다음에 프리파일이 0.1, 그다음에 포스트 파일이 0.05, 석션 버켓이 마이너스 0.28로 지금 얻어지게 돼서
모노 파일이 이제 제일 높은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이 지금 서남회 같은 경우는 요 자료, 이 설문조사를 그 요청한 기본 자료를 제가 취득할 때는 근데 대부분의 사이트는 전부 프리파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통해서 결과를 거의가 1년간 저희가 기법을 개발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제 저기 모노파일이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최근에 새로 구성된 단지는 대부분 또 모노파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필드에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두 가지 공법, 프리파일하고 모노파일이 선택되고 있는 것을 이 기법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안별 평가 결과 분산도인데요. 계층적 분석 기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모노파일, 포스트파일, 프리파일이 상대적인 차이가 크게 발견이 되지가 않고 전체적인 분산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같이 통합을 했을 경우는 모노파일하고 프리파일이 다른 이제 두 가지보다 크게 점수가 크게 이제 대별되게 얻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측면에서도 확연하게 차별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법은 저희가 해상폭력에 대해서 개발은 했는데 해상폭력뿐만 아니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미리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다 모두가 적용이 가능한 기법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해상폭력에 대해서 개발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 노선 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신도시 개발 위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 수반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선행해야 되는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